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진짜 질문 많이 하셨던 거 이거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청년 도약계좌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 적금 만기 돼서 갈아타냐 마냐? 청년 도약계좌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진짜 많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질문하는 댓글만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답변하기가 꽤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저도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는데 구독자가 좀 생기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말 잘못했다가 제가 실수하거나 했다가 역풍 맞을까봐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영방송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네이버에 치면 머니아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기도 하고 국가공인 자산관리사 자격 이런 것도 있고 전업 투자자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도 꽤 오래 했고 그리고 실전 투자 대회 이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나간 이력도 있어요. 특별히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을 만큼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냥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오다가 청년 도약계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년 도약계좌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아보신 다음에 할지 말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마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뉴스 기사나 이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 청년 도약계좌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제 동생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구독자 적을 때 정부에서 청년 적금 나왔다 이렇게 할 때부터 별로 긍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옛날 영상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아니면 혹은 갈아타면은 실질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거일 거예요. 돈을 일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한 보도자료를 보는 게 아무래도 정확할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서 추정한 수익률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만든 상품이고 정부에서 기획한 의도가 있을 거니까 보도자료를 보면은 청년 도약계좌의 만기까지 유지를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세금이나 이런 거 비과세 되는 것도 있어서 연 한 8.19%에서 9.47% 요렇게 주겠다.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연 8%에서 9.5%를 주는 적금이다 라고 하면 딱 들었을 때 꽤 괜찮은 상품이죠.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잘 안 나올 때는 한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의 절반을 위험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돈을 굴릴 수 있는 거니까 꽤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해 볼 지점은 이런 거예요. 이 정도 이유를 받으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연봉 2,400만 원 이하일 때, 두 번째는 은행에 우대금리가 있다는 점, 세 번째는 5년간 기준금리 변동이 없을 거라는 점, 이렇게 3가지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정부 기여금 관련된 자료예요. 보면은 이제 그 총급여,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연봉 관련해가지고 연봉 이만큼 받았을 때 한도 2.4만 원, 2.1만 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이만큼 넣으면은 2.4만 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40만 원 곱하기 0.06 하면 2.4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40만 원 넣으면은 2.4만 원을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연봉이 2,400만 원 이하일 때 24,000원씩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연봉 6,000이 넘어가거나 연봉 3,600, 4,800 이렇게 넘어갈수록 점점 이 정부에서 도와주는 비중이 적어져요. 이건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마 실질 이자율은 우리가 기대하는 실질 이자율은 더 적어질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 은행에 우대금리가 있어요. 0%에서 1%를 가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이것도 이제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건 땡땡 은행에 이 청년 도약계좌 가입했을 때 우대금리를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은행 자료입니다. 대부분 이 취급하는 은행들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유사해요. 최고 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총 다 합해 보면은 1.5%를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보면은 그냥 이제 급여를 이체하면은 연 0.6%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우대금리가 써져 있죠. 급여를 이체한다는 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 은행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지정한 은행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뭐 저축은행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회사에서는 뭐 기업은행을 꼭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약간 뭐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이러면은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리고 제 영상 예전 것들을 보면은 월급 통장은 꼭 가입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TMI지만 월급 통장 꼭 이렇게 가입하시면은 나중에 이런 정부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튼 이것도 충족을 못 시킬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랑. 두 번째 항목은 카드 결제죠. 카드 결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통해서 뭐 월 합산 10만 원 이상의 이 은행의 카드를 결제를 하면은 이렇게 0.2% 우대금리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카드 같은 경우는 꽤 큰 부분을 차지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뭐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기름값으로 얼마씩 써가지고 이 카드를 쓰면은 기름값에 뭐 10% 할인을 받아가지고 매달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 청년 도약계좌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카드를 쓰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애매해져요. 애매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목돈 마련 응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뭐 직전 1년간 적금이나 예금을 미보유했어야 된대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도약계좌 할지 말지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적금이나 예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 은행에 지금 이제 급여 이체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 제 영상을 쭉 보더라도 예적금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비상금을 모으거나 이럴 때는 쓰셔도 된다라고 제가 뭐 답변 달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워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마케팅 동의 이런 거 하라 그러는데, 마케팅 동의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대부분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 1% 금리, 은행에서 주는 1% 금리를 받으려고 하면은 충족시켜야 되고 조건들이 꽤 까다로워요. 내 개인정보를 막 팔아야 되고, 막 카드 이런 것도 써줘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아주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난 충족하기 쉬운데 하면은 뭐 이제 쓰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금리였죠. 금리. 금리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려고 하면 5%다 이런 5%를 주는 것으로 우리는 계약을 하잖아요. 1년 뒤에 5% 받겠다 이렇게.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을 보면 최초 3년은 고정되어 있고 4년, 5년 때는 매 1년마다 변동되게 되어 있다 라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8%에서 뭐 9%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금리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이거는 제가 매달 저위험 상품 리뷰하면서 경제 상황들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2월 중순이거든요. 이 영상 찍는 시점이. 이거 뭐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늦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밑에 보면 이 신용증권연구원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고용지표가 좀 악화하면서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뭐 나중에 이르면은 뭐 7월 금리 인하에 나서서 올해 2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미국의 물가지수나 이런 거는 예상보다 좀 높아가지고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뒤로 밀리겠다, 혹은 금리 인하 할 확률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청년 도약계좌가 금리가 변할 시점, 그러니까 3년 뒤 이럴 때는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으로 돌아섰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내가 받아야 되는 이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뭐 최악의 상황까지 얘기를 하면은 진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하면 제로금리 시대로 갈 텐데, 그럼 더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실제로 내가 돈을, 그러니까 그만큼 약속한 이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3+1 네 번째 얘기인데,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이 똑같이 매달 50만 원씩 적금처럼 매달 투자를 해서 12개월 때 투자를 했을 때 증권사 계좌에 8% 수익률 받습니다 라고 찍혀 있어요. 그럼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600만 원에 이제 곱하기 8% 하면은 48만 원이 나오겠죠. 뭐 수수료랑 세금이랑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ISA 계좌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비과세가 되니까, 일반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이 매매 차익에 대한 뭐 과세나 이런 것도 없고, 여튼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뭐 비과세도 되고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서라도 48만 원 받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청년 도약 계좌에 적금처럼 납입을 하면은 8%라고 했을 때 얼마가 나올까요? 이때는 적금처럼 납입을 했으니까 26만 원이 나와요. 왜 그러냐? 아니 뭐 왜 증권사 계좌에서 8%라고 표시해 준 거랑 은행 계좌에서 8%라고 표시해 준 거랑 왜 이자율이 다르냐? 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 때문에 그래요. 증권사 계좌에서는 50만 원씩 이렇게 우리는 투자를 했지만 적금처럼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원금에 얼마를 불었냐를 표시를 해주고 있고, 은행 적금 같은 경우는 다달이 했을 때 이 적금 수익률이 8%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 표시해주는 거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해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랑 적금에서 이자율 계산하는 거랑 엄밀히 얘기하면 달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은 손실을 보지 않냐? 청년 도약계좌는 무조건 수익을 보는 거고 투자는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난 도약계좌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ISA 계좌 영상 촬영을 했을 때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4가지로 나눠서 투자하세요 라고 했던 게 있어요. 카페에 글 써놨는데 안 보신 분들 있죠? 여튼 이거를 통계를 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 백테스트라고 하는데 1978년부터 2023년까지 하면은 연 수익률이 뭐 한 7에서 7%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통계되는 시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 이거 통계 이 그래프를 보면은 5년 동안 도약계좌에 넣는 5년 동일한 기간 동안 늘 손실인 적이 있나요? 없죠. 참고로 78년도부터면은 석유파동, 뭐 중동에서 전쟁, 코로나, 미중 무역 갈등, 닷컴 버블, 뭐 그리스 사태, 리몬 브라더스, IMF 이런 거 다 지나고 나서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점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S&P 500이나 이런 데 이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을 섞어가지고 평균적인 수익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계속 마이너스 구간이다 이럴 수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려면 자본주의가 폭망해야 돼요. 북한에서 뭐 세계 정복했다 뭐 이런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 자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도 난 손실이 싫다. 그래도 네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제 안전한 걸 하겠다. 손실 없는 걸 하겠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 강요 드리거나 강제로 여러분들 뭐 그 은행 계좌에 있는 돈 빼가지고 막 투자시키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한번 이런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특히 청년이라면 혹은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세요. 머니하이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딸이 진짜 소중하겠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PD님들도 딸들이어가지고 소중해요. 막 애지중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랑 친해져서 옆에서 보니까 눈에 보여. 너무 막 아끼고 이런 걸 보여요. 근데 머니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이 20살이 됐는데도 집 밖으로 안 보내려고 그래. 30살이 돼서 막 시집 가냐 마냐 이러는데 시집 가지 말라 그래. 통금 시간 막 6시야. 학교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와야 된다. 딸이 너무 소중해서 집 밖으로 안 내보내겠대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머니아이한테? 3초만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래 좀 위험해 보이더라도 딸을 좀 이제 믿고 내보내보셔라 이렇게 하겠죠. 이 얘기에서 딸이 바로 돈이에요. 위험해 보이더라도 좀 내보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돈도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뭐 제가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뭐 처음 듣는 거고 생소하고 이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걸 해보면 뭐 삼성전자에만 막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뭐 2차전지에 막 투자한다거나 챗 GPT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에 엄청 투자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보면은 손실 구간일 때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이런 인내심도 좀 기를 수 있고, 이런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손실 폭이 작아요. 일반 애들이 막 50% 60%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투자는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최악이어도 막 15% 진짜 이런 정도로 손실을 좀 방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무섭게 인내심도 발휘해보는 그런 경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뭐 다양한 자산을 넣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 뭐 채권 가격은 오르는구나. 이런 상황일 때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구나. 전쟁 나면 원자재 가격 오르는구나. 금리를 떨어뜨리면 뭐 채권 가격이 오르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경험. 그냥 이제 책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술 같은 거니까 경험해 보고 아, 이런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실제 체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를 하면은 청년들일 때 이런 경험을 작은 돈으로 먼저 해봐야지 빨리 경험이 쌓이고,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동생들이 머리가 말랑말랑 하니까 빨리 습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좀 어릴 때 청년 도약 계좌 같은데 손실 없다고 해가지고 돈을 넣지 말고 투자를 좀 해보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맥락입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투자한 게 더 좋아요. 뭐 확답 드릴 순 없지만 투자니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통계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도약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1% 2%더 주고 이런 게 도약이 아니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딸 과잉 보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도약을 하려면 그 딸을 교육을 시켜줘야겠죠. 그 딸이 나가서 어떻게, 뭐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제 위험한 건 어떤 거고, 좀 이제 괜찮은 건 이런 거고, 사람들이랑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려주는 게 이 딸이 도약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맥락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뭐 결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럼 머니하이가 얘기했으니까 도약 계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럴 것 같아서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